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예상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전쟁 발발하고 한 99일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 좀 의외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빅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의 CEO 엘릭스 카프입니다. 이게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처럼 데이터로 미래를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회사인데요. 펠런티어, 오늘 한번 핵심만 뽑아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카프를 만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도입했다는 게 그 펠런티어의 고담이라는 AI 솔루션이더라고요. 고담이라니,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고담은 원래 정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을 위해서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위성 사진이라던가 통신 감청 내용, 아니면 드론 정찰 영상, 심지어 SNS 정보까지 진짜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모으는 거죠. 이걸 이제 AI로 분석해서 그 전장 상황을 뭐랄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군이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 병력이 어디에 몰려 있다, 어디가 약점이다, 이런 걸 지도 위에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단순히 그냥 정보만 모으는 게 아니네요. 훨씬 더 나아간 거군요. 이걸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위치를 알아내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근데 또 듣기로는 예전에 그 9.11 테러 주범 빌라덴 잡는데도 이 펠런티어 기술이 쓰였다면서요. 이게 그냥 정보를 많이 모아서 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은요, 그냥 데이터를 막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연결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 빛나된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다른 출처에서 나온 그 단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연결관계나 숨어있을 만한 곳을 추론해낸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게 바로 펠런티어 기술의 어떤 핵심 역량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부용 고담 말고 기업용 솔루션도 있어요.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 재무, 생산, 물류, 고객 데이터 같은 것들요.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분석을 해서 경영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거나 하는 데 쓰입니다. 아, 기업용도 있군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2019년부터 이 파운드를 써서 건설 장비 가동 데이터를 분석했다고요. 그래서 부품 공급망을 최적화했다, 이런 사례가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딱 연결하고 분석하는 비결이 뭘까요, 대체? 그게 바로 온톨로지라는 개념 덕분입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의 정의랑 관계를 미리 구조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사과라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과일이잖아요. 근데 온톨로지는 이 사과는 A 농장에서 왔고 유기농이고 B마트에서 얼마에 팔린다.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이랑 관계까지 다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의 맥락이랑 의미가 붙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분석이나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객사에 직접 개발자를 보내서 이런 맞춤형 온톨로지 구축을 돕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보다 그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와, 국내 다른 기업들도 그래서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HD 현대는 아예 조선해양 부문 전체로 이 파운드리 도입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미래 첨단 조선소 이걸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도 작년에 미래 무기 체계 개발 관련해서 협력을 맺었고요. 최근에는 KT가 또 펠란티아 파트너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가진 통신 인프라랑 펠런티어의 분석 기술 이걸 합쳐서 뭔가 한국형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펠런티어, 시작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9.11 테러 이후에 데이터로 테러를 막겠다, 이러면서 2003년에 세운 회사잖아요.
초기에 CIA한테 투자받은 것도 유명하고요. 네, 그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철학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그냥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전체 직원이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개발자고 세일즈 인력은 뭐 3, 4%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런 자신감이 실적으로도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수요 덕분에요. 지난 1분기 매출이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40% 가까이 늘고 순이익은 아예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요. 특히 그 정부 부문 매출 성장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AI가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죠. 실적도 좋고 AI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하니까 주가도 뭐 상장 이후에 1300% 넘게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월가의 평가는 좀 엇갈리네요. 보니까 매수 의견보다는 보유나 매도 의견이 더 많고 목표 주가 편차도 엄청 크다고요. 현재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250배에 달한다는데 어휴, 테슬라나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이건 좀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시장 기대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PER 250배는 사실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극단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죠. 펠런티어가 가진 그 독보적인 데이터 통합 분석 능력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주가 조정을 예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때는 가장 비밀스러운 빅데이터 기업 이렇게 불렸던 펠런티어가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확실히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그 기술력부터 성장세 또 시장의 평가까지 쭉 살펴볼 수 있었네요. 네,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하고 기업의 미래 전략을 바꾸고 또 첨단 산업의 지형까지 바꾸는 이 강력한 데이터 분석 기술. 이런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막강한 힘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